파상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파상관제 최신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4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네요. 16시 30분, 내일 모레죠. 파상관제인 제가 하는 사건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일이 이제 7월 8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6월달, 뭐 늦으면 빠르면 한 5월달, 5, 6월에 신청하신 분들인데 파산 선고는 7월 8일 날 있었습니다. 지금 9월이죠. 이제 9월 2일. 이분들은 6월 달에 신청한 분들은 7, 8, 9. 세 달이 면책됩니다. 서울 해생법원은 세 달 안에 면책된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이제 기본이 40만 원이죠. 송달 다 됐고요. 채권자이 없고 파상관제인 의견은 속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 사건입니다. 자동차는 80 포기했고요. 보험 해약 환급금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2,326만 원. 대략 뭐 한 800 정도를 좀 감해주고 1,500 정도만 환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은 이제 11월이고요. 이게 이제 세 달 안에 면책되는 거죠. 6월 달에 신청했으면. 이건 소송구조 사건입니다. 완료. 송달 다 됐고요. 파산 폐지 면책. 재산이 예금 183, 보증금 50배는 없습니다. 더 이상 뭐 기일을 진행할 의미가 없죠. 끝나는 겁니다. 9월 달에. 이분은 세 달 안에 면책이 된 사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40만 원 일반 예납 사건이고요. 서울은 기본이 지금 예납이 4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이제 송달도 다 됐습니다. 제가 뭐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폐지 면책, 보험 130, 보증금 4천. 보증금 4천은 서울은 5,500까지 압류 금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가할 수 없습니다. 끝. 마찬가지로 네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납금 40 기본 사건이고요. 폐지 면책 예금 106 볼 거 없습니다. 7월 8일 소송 구조 완료 폐지 면책. 이분도 뭐 한 세 달이면 이번 달에 막 다 세 달이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7월 8일 폐지 면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80만 원 예납이죠.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좀 많다든지 그다음에 조사할 게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 781만 원. 보험이 781만 원이면 한가할 수도 있으나 150을 빼면 얼마죠? 630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미만, 요즘 이제 1,375까지 올라갔죠. 이 정도면 뭐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서 뭐 이거 환가 배당해도 크게 채권자들 만족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예납금이 80인데 아니나 다를까 경매 사건이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이제 이게 7억 4천인가 그런데 6억 9천인가 거의 그 경매 근저당권 채권 최고의 요구 금액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7억 4천 시세에 낙찰되면 4, 5천 남지만 글쎄 요즘 뭐 유찰되겠죠. 그러면 사실 남는 거 없습니다. 다만 10월 10일 날이 이제 매각기일이기 때문에 지켜보기 위해서 속행을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사건도 기본 연합 사건이고 송달 완료 폐지 면책 보증금 847 자동차 가치가 129 예금 929 예금 929도 환가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예금 150 빼면은 780 그쵸 이것도 압류금 생계비 범위 내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7월 8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금 10 보증금 1000 11번 폐지면책 보험 154 12번 소송구조 사건이고요. 폐지면책 보증금 67 사실 기존 사건 중에 한가 사건은 딱 한 건 있습니다. 계약환급금이 좀 많으신 분 계약환급금이 한 1,500 이상 돼야지 좀 한가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는 건 아니고 이제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관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속행 사건입니다. 기존에 벌써 9번 2022년 만 2년 됐죠. 2년 동안 속행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800만 원 이행 항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청량리 쪽에 있는 상가인데 재개발을 위해서 이 시행사에서 이걸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팔았어요. 계약금 160만 원 입금되고 나머지 144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만 들어오면 1600하고 800, 2400이죠. 세금이 많아서 세금만 내고 종료되는 사건입니다. 다음 기일에 아마 잘하면 끝낼 수 있는데 봐야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7회 속행된 사건인데 이행 확약을 했는데 총 4,500인데 3,300, 1,200이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환가가 다 마무리됐는데 원래 이제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세금이 없거든요, 별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양도세에 관해서 파산 선고 이후에 부과된 양도세도 재단 채권이라는 판례가 있어갖고 이분은 이제 채무자한테 혹시 양도세가 부과됐냐? 양도세의 부과일은 언제? 성립일은 언제냐면 경매 잔금 납입 시에 해당 월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9월 2일 날 잔금이 납입되고 9월 30일 날 양도세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분은 배당 여부에 상관없이 세무서에 가서 자기가 최초에 취득한 그 금원하고 현재의 어떤 매각된 금원의 차액에 대해서 그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를 관제인한테 갖고 오면 재단 채권으로 유리한 거죠. 유리하게 실무가 변한 거죠. 채무자 입장에선 세금을 내주니까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별채권 승인 허가는 최초로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이분 예금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예금이 있었는데 3,100만 원 서울보증보험에 이제 뭐 어떤 그 납품 보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 거예요. 서울보증이. 그러니까 서울보증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담보로 잡을 게 없으니까 예금을 질권 설정을 해서 잡았고 이번에 이제 이행 그 회사가 물어주니까 이 예금에 대해서는 질권 자기네가 생사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도 같은데 별채권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법원에 별채권 승인 허가 신청서를 득한 다음에 서울보증에 줬습니다. 그럼 서울보증에서 이 예금을 이제 환가에 가는 거죠. 관제인이 이제 환가할 수 없죠. 이것도 속행 사건입니다. 6회 속행되는데 이건 이제 1,000만 원이 예납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배당 절차를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4회 속행된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그 화해계약을 1,300을 했는데 채무자가 좀 어려워서 280만 원 빼내지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채권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바로 배당이 가능한 사건. 17번 사건은 경매가 좀 많습니다. 이번은 이미 하나는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8월 28일 날 배당이 됐는데 이제 경매 잉여금이 없습니다. 배당금이 없어서 이거는 그다음에 요거는 7월 23일 말 9월 10일 날 대금 지급일인데 혹시 돈이 있을지 이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채는 관제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경매는. 근데 3번은 파산 절차 중 관제인이 이미 매각한 거기 때문에 파산 절차한 매각으로 봐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은 양도세가 부과 안 되는데 1, 2번은 양도세가 부과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마찬가지입니다. 6월 18일 날 매각되죠. 6월 30일 날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6월 달에 신고하면 6월 30일 날 양도세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7월 24일 매각되고 9월 이번에 2024년 9월 10일 날 대금 지급기일이면 대금이 이때 지급됐다. 그러면 9월 달에 양도 차익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이분이 잽싸게 세무서에 가서 최초의 취득가액하고 필요 경비하고 이것저것 다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양도세를 신고하면은 혹시 양도세 고지서가 나오면 관제인한테 살짝 그 양도세 고지서를 갖다 주면 관제인은 양도세를 변제해 주니까 유리하죠. 그동안 이거는 사실 양도세 실무에서는 이거는 재단 채권도 아니고 새로운 조세 채무로 봐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이제 2023년, 24년에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넘어가도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은 선관주의 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양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거죠. 18번. 이거는 이제 700만 원 예납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화해금이. 그래서 2달 동안 변제를 하면 2달 동안 배당을 하면 11월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19번. 이거는 이제 지금 배당 중인 사건입니다. 8월 23일 배당을 했고요. 9월 4일날 끝납니다. 드디어. 이분은 지금 딱 1년 걸렸죠. 11개월 걸렸고 이분도 6개월이면 이분은 5개월 걸렸습니다. 배당했는데도. 그 다음에 21번 요거는 이분은 이제 전 배우자에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명목으로 너무 많이 줬어요. 1억 1,750을 줬어요. 1억 1,750. 양육비는 물론 한꺼번에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번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소득액에 비례해서 주죠. 그게 실무죠.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딱 주고 나머지 채권자들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게 이게 사행이다. 그래서 부인 청구를 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곱빼기도 안 보이고 빵기도 안 낍니다. 너는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통상적으로 보면 부인 청구를 하면 자기도 빨리 면책받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전 배우자를 좀 설득을 해서 일부 금원 다 달리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조금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쉽게 면책이 될 텐데 너는 지져라. 그냥 콧방귀도 안 끼고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소송을 해서 배를 째줘야죠. 그죠? 이런 경우는 배째라고 하는데 배를 찢어줘야 됩니다. 22번. 요거는 지금 경매가 부부 파산인데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앙지방법원에 상가가 경매 중인데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아서 경매에서 잉여금이 있으면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 택시를 지금 환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매 끝날 때까지는 개인 택시로 좀 먹고 살아라고 요 경매 끝날 때까지 조금 이렇게 좀 유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뭐 한 달에 열심히 하면 한 5, 600, 4, 500 이상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이거 지금 서울 개인 택시가 1억 정도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1억 그 이제 한가를 할 예정입니다. 부부 파산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이것도 이제 완납됐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완납된 거 3건은 2024년 11월에 지금 이제 관제인 보수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 편입, 예납금 재단 편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번은 이분은 이제 제천에 조그만 조그만 집이 있더라고요. 제천 지원해서 그래서 경매 중인데 제천도 워낙 제천이 시골은 아니죠. 제천도 시고 충청도에서는 세 번째 도시죠. 청주, 충주, 제천. 그죠? 그래서 제천도 시골은 아니지만 가격이 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천 지원 경매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26번은 이건 이제 이게 왜 속행이죠? 이게 왜 속행이 있냐? 요거는 이제 채권자 송달 때문에 속행이 됐습니다. 채권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속행되는 건 계속 속행이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경매 뭐 이런 거. 그래서 내 사건이 왜 속행이 되느냐, 좀 질질 끄느냐,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죠. 이런 거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기억도 안 나죠. 네? 보험 예약금이 좀 많다.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화해계약이 이행 중이다. 경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화해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미납되다가 세 건이 완납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2달 내에 끝난다. 그 다음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좀 너무 과도하게 한꺼번에 많이 준 거에 대해서 부인 청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 중이고, 개인 택시 같은 거는 이제 환가 예정이다. 대략 이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송달이 중요하다. 송달이 다 완료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채권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채권자 이의가 이거는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 해소가 됐습니다. 다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채권자들이 일 많이 했죠. 저 형사 고소도 다 했습니다. 그랬지만 파산 면책에서는 그거는 이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형사 처벌 결과까지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면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형사 고소하신 분들이 채무가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파산에서는 면책 결정이 나와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주말에 내일, 그러니까 어제죠, 일요일 날 청구 이소를 제기할 예정이니까 한번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침 9시까지 오게 했는데, 보니까 면책을 받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해생법원에서 201단독에서 안재인도 보니까 뭐 제가 아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 보험회사에서 KB 손해보험인가 거기서 계속 이분 채권에 대해서 그 은행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더라.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령하니까 이분은 자신이 면책을 받았는데 왜 압류 추심을 하냐 그래서 집행해제 신청을 했어요. 면책 결정문에 따라서. 근데 법원은 NO. 왜냐면 면책 결정 이후에 새로이 압류한 겁니다. 보니까 보험 사기에 연루돼서 비면책 채권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KB 손해보험에서는 비면책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통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면책받으면은 기존 파산 선고 전에 압류한 것은 집행해제 신청을 하죠. 근데 이거는 새로운 채권, 비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없고, 뭐 굳이 다투려면은 청구 이의소라든가 이런 걸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찾아왔는데, 청구 이의소도 안 되죠. 집행력을 소멸시킬 수가 없죠. 뭐 비면책이니까. 결국은 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불법 행위는. 보험 사기. 그게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데 뭐 정확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어디 가서 법률 상담을 받아봤더니 면책이 되고, 면책이라고 비면책 채권인데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라고 약간 헛소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566조 비면책을 왜 규정을 해놨겠어요?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